보상 플랜의 함정과 주의사항을 메모를 하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업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을 정말 2배,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팀을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보상 플랜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기본적으로 이 가성비가 조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양한 제품력, 기본적으로 됐을 때 훌륭한 보상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훌륭한 보상 플랜을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은 재구매를 아주 높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재구매가 높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노동 수입, 판매 수입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리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이유가 이 권리 수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계속 판매하고 계속 리크루팅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아주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성비와 수백 가지 이상의 다양성이 받쳐줘야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소비자로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40대 남자도 소비자로, 파트너로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5만 원의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에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보상 플랜을 만들어도 내 돈 놓고 내 돈의 일부를 찾아가는 거죠.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유지를 해야 돼요. 제품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져가는 보너스는 17,000원 가져가고 21,000원 가져가고, 그리고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유지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품 비싸게 구입하고 보너스는 그보다 적게 가져가고. 그러지 말고 5만 원짜리의 제품을 4만 원, 3만 원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쿱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 가성비 제품을 만족시켰는데요. 지쿱이 유일하게 이렇게 가성비 제품을 수백 가지를 취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쿱은 제조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원료 개발도 직접 해버리고요, 제조도 직접 하고 생산도 직접 하고 판매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전부 다 한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수백 가지를 출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제조회사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하고 특허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력도 받쳐줘야 되고요. 또 국가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제조회사의 조건을 갖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만이 재구매를 높게 일으킬 수 있고 권리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보상 플랜이 쉽고 투명해야 됩니다. 제가 1등부터 30등, 40등까지의 회사를 공부한 결과는 이 보상 플랜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평범한 우리 서민도 가정주부로 한 10년, 20년 동안 집에서 아이만 돌보던 가정주부도 사업을 시작하면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상 플랜 공부 한 2, 3개월 하다가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어떤 현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보상 플랜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10년 동안 3, 40개 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알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알면은 먹을 게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사업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알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주려고 아주 그냥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정말 애를 썼어요. 보상 플랜을 막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로 나눠 가지고 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주면은 우리 서민들은, 이 숫자에 약하신 분들을 이제 수치라고 하는데,
이 수치들은 보상이 좋은 줄 알아요. 정말 좋아 죽어요. 보상을 10가지로 아주 너무 많이 주는 아주 최고의 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35%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10가지로 나눴다고 해서 뭐 50% 60% 주는 것이 아니에요. 30% 이상을 줄 수가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35%를 가져가는데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뭐 4가지도 필요 없어요.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고 쉽게 보상을 좀 만들어 놓은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지쿱입니다. 지쿱은 3가지 보상 플랜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뭐 마지막 4번째 승급 보너스는 달성하면은 한 번 주는 일회성으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렵게 만든 이유는, 그래서 알아먹지 못하게 안 주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알면 사업을 포기합니다. 알면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직급자, 극소수의 직급자들 위주로 만들어 놨어요, 보상 플랜. 정말 대부분의 어떤 이 초기 사장님들은 몇만원 몇십만원도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은 쉽고 투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쿱처럼 이 추천 매칭 수당이 10명 20명한테 들어오면은 이 추천 매칭, 뭐 예를 들어서 뭐 175,823원, 이 금액이 누구한테서 왜 들어왔는지를 마이오피스 한 장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지쿱이 이런 마이오피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 계산기 놓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후원수당 12%면은 그냥 12만 원이 정확하게 딱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율은 12%, 15%로 해놓고 또 수당 주는 무슨 CV가 있고 TV가 있고 점수를 다시 만들고, 제품의 점수를 40, 50%, 30% 잡았는데 수당 줄 때는 거기에서 또 7, 80%, 90%로 또 낮게 잡고,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안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쿱처럼 누구 어느 파트너에게서 얼마의 매칭 수당이 들어왔다, 뭐 몇십 원까지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쉽고 투명한 마이오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몇십만 원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회사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또 뭐 대답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대답을 한 2개월 만에 받았는데, 우리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88만 원의 보너스가 좀 빠졌네요. 덜 지급됐네요. 이번 주 화요일 날까지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숨겼더라면은 회사를 믿을 수 있었는데, 또 그렇게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아주 뚝 떨어지더라고요. 매번 수당 받을 때마다 주마다 내가 계산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 유지 수당이 있는 보상 플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월급처럼 준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당 중에 하나가 직급 유지 수당인데요. 이 직급 유지 수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름마다 아니면 매달 마감일 밤 12시까지 정말 사재기 배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당이 바로 이 직급 유지 수당입니다. 온라인에 바로 덤핑 제품이 막 넘쳐납니다. 회원가의 70%, 60%, 5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네이버에다가 제품 이름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등부터 30등, 40등은 모든 회사들의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뭐 회사에서는 뭐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을 뭐 추적해 가지고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재기 덤핑 제품이 나오지 않게 보상 플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버리면 되는데, 또 보상 플랜을 변경하고 개선하는 건 또 굉장히 싫어해요. 변경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강하는 거고 혁신을 하는 거는 좋은 거지, 변경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라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보상 플랜을 회장님 위주로 회사가 좋은 쪽으로 너무 바꿔가지고 수많은 포기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보상을 조금이라도 변경만 하면은 나쁜 거잖아요. 어? 왜 바꿨어요? 바꾸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업을 자기가 못해가지고 그만뒀으면서 보상 플랜을 회사가 바꿔가지고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업그레이드와 보강을 한 건데 안 좋은 부정적인 옛날 그런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급 유지 수당, 그리고 이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급 뿐만이 아니라 내 한 단계 아래 직급자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본부장입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한 단계 아래 직급자, 국장이 이쪽에서 한 명 나와야 되고 또 국장이 하나 나와야 되고 또 이쪽에도 국장이 하나 나와야 되고 이쪽에도 국장이 하나 나와야 되고 이 조건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보름마다 매달 마감 전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장에게도 이 직급 유지 수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어요. 한 단계 아래 직급자, 팀장을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양쪽에 2명씩 한 단계 아래 직급자가 나와야 되는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고 또 이 팀장도 한 단계 아래 직급자가 양쪽에 2명씩 나와야 되고 이 팀장도 양쪽에 2명씩 나와야 되고 또 이 팀장도 양쪽에 2명씩 한 단계 아래 직급자가 나와야 되고 4명, 16명, 64명 64 곱하기 4명은 몇 명이죠? 4, 6에 14, 200 몇십 명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름마다 한 달마다 직급 유지 수당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사재기 배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끔 서로 수갑을 채워놓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아주 꽁꽁 묶어놨어요. 전부 다 매출이 만족이 됐는데 저기 아래 판매사 2명이 지금 보름 오늘이 마감일인데 80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은 맞췄는데 한쪽은 700만 원까지밖에 못했어요. 1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판매사가 직급을 유지를 못하면은 팀장도 떨어지고 국장도 떨어지고 본부장도 다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면은 밤 10시까지 지켜보다가 부족한 매출을 아쉬운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맞춰 먹는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어디 매출 칠 거 없나 또 이런 거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좀 악용해 가지고 파트너님은 스폰서에게 어느 쪽에서 얼마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또 스폰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또 그쪽에 또 사재기 해주고 맞춰주고 카드값 매달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나오고 수당은 200만 원 받고 제품으로 나가는 비용은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고 직급 유지 수당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급의 경우는 이러한 직급 유지 수당과 월급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직급자가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직급자도 초기 사업자도 수당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 직급의 보상 플랜입니다. 직급하고 보상 플랜하고 아주 연관을 시켜놔 버리면은 회장님은 좋지만 우리 수많은 사업자들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정말 뼈골 빠집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승급 수당 주의하셔야 됩니다. 승급 수당이 1억, 3억, 5억, 10억, 20억 이상 배치되어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그 영웅주의 심리가 강한 뭐 스타 마케팅 좋아하는 미국 회사들은 이 승급 보너스를 너무 높은 금액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 사재기 배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억만 더 매출을 채우면 10억의 승급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억 승급 보너스 받고 10박 11일 유럽 여행권 4장 받고 2억짜리 대형 세단 선물 받고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주고 비서 월급 대주고 기사 월급 대주고 1000만 원 신용카드 품위 유지비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지급해주고 오피스텔 50평 이상짜리 하나 얻어주고 아주 직급자 그 극소수 분들에게 이 수당을 집중적으로 많이 몰아놓은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등부터 30등 회사를 조사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사는 이렇게 승급 보너스를, 승급 수당을 다양하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연출하기는 너무 좋아요. 수많은 아주 이 벌레들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아주 그 형광등 불빛으로 몰려들게 하기 위한 그런 수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불빛에 부딪혀 가지고 다 뭐 타 죽는 그런 벌레들이 바닥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화려한 그런 불빛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이 승급수당을 아주 높은 금액으로 해놓는 그런 보상 플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급유지 수당을 매달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50만 원이라도 뭐 대형 세단, 뭐 1억, 2억짜리 그런 차량 월 리스비로 또 주면은 정말 화려하게 또 연출하기가 또 쉽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회사를 또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고요. 어차피 35%라고는 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 보상 플랜 지급률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초기 사업자들하고 직급자들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직급유지수당과 승급수당에 너무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35% 중에서 6%는 뭐 센터장님들한테 수수료로 지급하고, 센터 수수료라고 표현을 또 하지 않고 무슨 뭐 교육수당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한 15% 이상 직급유지와 승급수당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 5에서 한 10%만 후원수당으로 해서 수천 수만 명의 회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추천수당은 또 없애버렸어요. 추천수당이 있어야 우리 초기 사장님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좀 보너스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추천수당을 없애버리고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승급수당에다가 또 이렇게 몰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장님들에게 그리고 무직급자들에게 유리한 보상 플랜 참여율이 높은 그런 보상 플랜을 선택하셔야 되고, 제가 1등부터 3, 40등 회사들을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씩 X자를 쳐나갔어요. 이런 어떤 10가지, 20가지의 어떤 함정과 조건을 가지고 X자를 쳐나갔는데, 딱 한 개의 회사가 X자 전혀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지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쿱을 선택을 했고, 지금 뭐 아직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중간 직급자 위치에서 열심히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지금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간접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간접지원금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원데이 세미나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회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실 이용료, 센터 이용료를 월 낮은 직급은 10만 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만 원, 30만 원씩 사무실 이용료를 또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보상 플랜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접지원금이 없는 보상 플랜. 원데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100% 지급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몇천 명이 참여를 하지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원데이 세미나 교육뿐만이 아니라 센터와 이런 지사 이용할 때도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사무실 이용료를 걷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죠. 한국 회사도 센터를 이용하려면은 직접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투자한 센터장님에게 어느 정도 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면은 직접 투자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센터 수수료로 가게세 이상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착각을 하다 보면은 또 한 5천만 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센터를 직접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1000개 이상의 그 A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200개, 1300개 전국에 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7, 80% 이상은 지금 가게세도 못 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지금 수준입니다. 이 센터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센터에 수많은 매출이 일어나서 그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센터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센터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적자입니다. 공유수당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유수당. 이 공유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직급자 수로 나누어서 월급처럼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만 달성을 하기만 하면은 월급을 받고 정말 인생이 활짝 펴집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앞으로 우리 회사가 뭐 중국에 진출하고 어디 베트남에 진출하고 어디 일본에 진출해 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하고 폭발적인 그런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직급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스폰서님이 꼬셔요.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좀 무리하게 사재기 해가지고 직급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유수당을 뭐 월급처럼 받기도 하고, 아니면 1년에 뭐 한 번, 두 번으로 1, 2회로 나눠서 받기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공유수당 있는 것을 아주 정말 좋아 죽어요. 우리 숫자에 약한 수치분들은 환장을 합니다. 또 이런 보상이 있는 회사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많이 발생을 했냐면, 이 직급자 수 앞에 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좀 비밀스럽게 설명을 안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이 누적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매출이 증가하는 그 비율보다 직급자들로 동참하는 인원수가 2배, 3배, 4배, 5배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이나 또는 이 1, 2회로 나오는 금액이 뭐 15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200만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되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왜냐면은 이 누적 직급자 인원수는 2배 이상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거든요. 누적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제곱의 원리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수당은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만 원, 10만 원, 4만 원, 만 원, 뭐 5,200원, 2,100원, 2,100원까지 줄어들어요. 이 공유수당이 1,000, 2,000씩 사재기 해가지고 직급을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법정 싸움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고발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이제 실갱이를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회사가 이겼어요. 회사는 정해진 보상 플랜대로 2,100원 지급했거든요. 예, 이런 어떤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공유수당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대수의 제한이 있는 보상 플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5대까지만, 뭐 6대까지만. 이 대수 이후에 이 매출과 수입은 나에게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보상 플랜을 선택한 회사들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5대, 6대, 7대, 8대 이후에 파트너님을 후원해 주지 않아요. 잘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면은 사장님 스폰서에게 부탁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시고, 지가 스폰서면서 뭐 마치 막 어떤 신비주의 마케팅, 좀 막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자기에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수의 제한이 있는 보상 플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PV, BV 높은 보상 플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수당은 또 다른 무슨 CV로, TV로, 뭐 TV도 만들었으니까 뭐 라디오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수당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복잡하게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 놓은 보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 PV, BV가 높은 보상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말 되면은 전부 다 이 캡 조정돼 가지고 토해내야 됩니다. 보상 받은 거.
환수 조치 들어갑니다. 예. 다시 토해내지 않으면은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60%, 막 70% 이렇게 보상 플랜을 엄청나게 주는 것 같지만 법에 의해서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은 회사가 문을 닫고 사라져 버리는, 이제 먹튀죠, 쉽게 말하면. 또 직급자들 또 먹튀하고 60% 이상 먹었으니까 회사도 먹튀하고, 이런 스타일들의 회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하는 그런 보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을 한번 받으면은 대실적의 매출을 후레쉬 아웃 시켜버리는, 삭제시켜버리는 보상을 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후레쉬 아웃이 싫어가지고 소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위험한 보상입니다. 수당 받기 전까지는 누적을 해주는데 그것을 무한누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한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을 받아도 대실적의 매출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한누적 2월이라고 하는 건데, 후레쉬 아웃 시키는 그런, 대표적으로 에터땡사를 대표적인 회사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밖에도 또 몇 개 회사들이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을 3개월 연속, 6개월 연속, 3 또는 6개월 연속 유지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승급 보너스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직급을 유지했어요. 6개월 연속을 유지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달도 유지했고, 세 번째 달 유지했고, 네 번째 달 유지했고, 다섯 번째 달 유지했는데, 여섯 번째 달 1,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유지를 못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보너스는 5천만 원이에요. 부족한 매출은 1,000만 원이고.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시간은 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000만 원 사재기 하시고 5천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물건 사재기 안 하고 5천 버리실래요? 99%의 사업자분들은 사재기 하고 5천만 원 수당을 가져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거죠. 제품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이는 제품들은 온라인 덤핑 판매로 회원가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추천인, 내 추천 계보에서 직급자가 주마다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매달 나와야 되거나, 직급자 조건, 추천 계보 직급자 조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크 땡사를 볼 수가 있죠. 추천 매칭 수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3대 4대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유지해야 되는데, 2단계 아래 직급자를, 플래티넘을 양쪽에서 1명 만들어야 되고, 또 2단계 아래 직급자 실버를 양쪽에서 1명 만들어야 되고, 이걸 주마다, 또 2단계 아래 직급자 브론즈를 양쪽에 또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에 받을 수 있는 매칭 수당을 3대까지 4대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을 주마다 그리지 못하면 나의 직급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당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추천 계보 안에서 직급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추천권을 전부 다 이렇게 파트너에게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추천제로 무한대의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을 방지하겠다. 회사는 보너스를 추천 매칭으로 많이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직추천제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한대로 보너스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리추천제로 어쩔 수 없이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줘야만이 내 추천한 이 파트너 조직 안에서 승급자가 있어야 내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나 승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추천 계보 안에서 승급자 조건. 그렇기 때문에 직추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직급자들이 리크루팅을 안 해요. 직급자가 되면 될수록 리크루팅 죽어도 안 합니다. 아주 징그럽게 안 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막 비틀어도, 쥐어짜도 리크루팅 안 합니다.
리크루팅 해봤자 저기 하단에 있는 가장 아래 파트너에게 이 추천권을 주는 건데, 귀찮게 내 직급에 내가 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제 직급 같은 경우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폰서님이 되면 될수록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리크루팅 해가지고 좋은 분을 파트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룹이 만들어지면은 이 파트너님들은 전부 다 도움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작은 쪽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또 후원 수당을 아주 즉각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두 팀 중에서 한 팀을 만들어줘 버리는 이런 사례가 G쿱에서는 아주 비일비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천 계보 안에서 내 파트너 승급 조건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2대1 사이클, 3대1 사이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후원 수당을 가져가는 그 매출 2배, 3배를 회사가 차감해 버리는, 그리고 이 그림이 맞아야만이 후원 수당을 내가 소실적에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대실적에서 내가 가져갈 후원 수당 매출의 2배, 3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후원 수당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시크 땡사를 볼 수가 있죠. 2대1 차감, 뭐 에이필 땡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2대1 차감, 3대1 차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원 수당을 가져가는 소실적의 최소 매출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발생을 해야 된다는 조건, 그 전까지는 후원 수당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G쿱은 한 주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난이도를 굉장히 어려운 수법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플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리크루팅을 뭐 10명, 20명, 30명 이상 계속 할 수 있는 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그만둡니다. 사업을. 1년 이상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200만 원 보너스에서 딱 정체되고 5년, 10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 늘질 않아요. 리크루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바이러니 회사 같지만 뭐 방판 회사보다도 더 어려운 보상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G쿱의 보상 플랜 요약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